호돌이 썰툰. 내가 유치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랑 살았는데 아빠가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래도 새엄마가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아직도 그 은혜를 못 잊고 살아. 나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새엄마가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지 1년 만에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6개월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 새아빠한테는 나보다 한 살 많은 누나랑 나보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새엄마 병원비 때문에 달동네 방둑 한 자리로 이사 갔는데 사실상 방은 한 개고 하나는 곰팡이 냄새 나는 창고였어. 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70 정도 됐는데 몸집이 가장 크다는 이유로 혼자 창고에서 자게 됐어. 중학교 입학하면서 새아빠가 재혼을 했음에도 새엄마, 새아빠, 누나, 동생은 큰 방에서 자고 나는 창고에서 잤어.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재혼한 여편네가 새아빠의 전부인이었어. 한마디로 나 빼고 다들 원래 지들 가정 찾은 거야. 그 이후론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으로 살았어. 그 추운 겨울날 이불 하나 덮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루에도 20번씩 잠에서 깨곤 그런 날을 보면서 누나와 동생이란 놈들은 조롱하려고 창고에 신문지를 던져놓고 지들끼리 안 웃으려고 꺽꺽거리고 나 빼고 외식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한 번 내 돈으로 못 사 먹었고 고3 때 아르바이트해서 내 돈으로 옷 사입기 전까진 수학여행도 교복 입고 갔다. 전교에서 나 혼자 교복 입고 수학여행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더러웠지. 아무튼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담임선생님이 쓱 오더니 내 인생사를 들려달라는 거야. 그날 새아빠의 재혼 이후로 처음으로 울었어. 선생님이 다 듣더니 조용히 나를 껴안아 주셨어.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임이랑 사우나라는 곳을 갔어. 시원하게 때밀고 나오는데 담임이 하는 말이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니네 집에는 내가 잘 말해둘게. 그렇게 나는 고3 졸업 때까지 담임 집에서 살았다. 그 집에도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원래 부유한 집안이고 여유로운 가정이라 나를 잘 받아주고 이해해줬어. 하지만 공부 쪽으로는 똑바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과는 실패. 담임이 재수하면 인서울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득했지만 거절하고 군대로 직행했어. 군대에서 법무관 따까리로 근무하면서 내 인생사를 들려줬는데 법무관이 듣고 하는 말이 유산 같은 거 없나? 너한테 뭐라도 하나 떨어졌을 법한데 라고 흘려 말한 적이 있었어. 아무튼 열심히 군생활 후 전역을 하고 나서 며칠 뒤 법무관한테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가 내 가정 쪽 재산 확인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수락했는데 일주일 만에 내 앞으로 6억이라는 돈이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됐어. 돌아가신 친아버지 밑으로 잡혀있던 보험금이랑 모든 재산들이 둘째 엄마한테 갔는데 둘째 엄마도 호적상 가족이 나뿐이라 내 앞으로 다 떨어졌더라고. 그럼 지금까지 그 돈이 어디 있었냐 하면 나랑 핏줄도 안 섞인 그 자식들이 가지고 있었어. 내가 친부모가 없는 상태고 미성년자라서 성인이 되면 보험회사랑 은행에서 그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때까지 나를 잡아둔 거였어. 억지로 날 키워가며 여태 모르는 척을 해왔던 게 참 괘씸하더라. 여튼 담임이랑 법무관이랑 쿵짝쿵짝해서 내 앞으로 그 돈 다 돌려놓는데 걸린 시간이 딱 2주 걸렸어. 그 자식들 집이랑 차랑 이것저것 하니까 4억 정도 나와서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2억은 그 들이 벌써 다 까먹은 상태여서 나랑 채무관계로 성립된 상태야. 여튼 몇 개월 전에는 파산 신고한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길래 쫄았는데 파산 신청해도 나한테는 채무관계 이행해야 한다고 하길래 한숨 돌렸어. 여튼 지금 내 호적은 친아버지, 둘째 엄마 밑으로 옮겨놓고 아직도 담임이랑 살고 있어. 아직까진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대학이는 아버지로 대하고 있어. 요즘 나름 일하는 재미에 사는데 더 재밌는 건 심심하면 그놈들한테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생쇼하는 거야. 그 가족은 매달 일하는 족족 내 통장으로 차압당하고 있어. 누나 자식은 돈 없어서 시집도 못 가고 동생은 학교도 그만둔 것 같더라고. 심지어 걔네 집도 이미 내 거가 된 상태라 내가 전셋값 올릴 예정이라고 얼마 전에 운을 띄우니까 쫄아서 발발 기다가 집에 가는 뒷모습 축 처진 어깨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 우리 언니는 지금 21살 여대생이고 언니가 중3 때 이유 없이 무리해서 나가고 왕따를 당했었어. 스트레스로 폭식증 걸려서 키 167에 77, 8kg까지 나갔어. 설상가상 고등학교 자기 따 시킨 애들 피해서 지원했는데 걔네 중 반 정도가 일지망에서 떨어져서 같은 학교를 다녔고 또 왕따가 됐대. 게다가 외관상으로도 우울 포스를 풍기고 살도 좀 찌고 말도 없고 하다 보니 애들이 다가오지도 않았어. 근데 외로움을 너무 심하게 타서 남친도 사귀고 싶고 애들이랑도 놀고 싶고 그래서 매일 망상만 했다고 해. 근데 어느 날 SNS를 하다가 너무 예쁜데 연세대를 다니면서
완전 존잘 남친 만나는 사람을 봤었대. 그래서 우리 언니가 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혹시 나는 다른 종류의 생물인가 싶었대. 그러면서 너무 현타가 와서 진짜 죽고 싶었다고 했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다고 혼자 다짐을 하고 연고대를 목표로 공부 계획을 세웠대. 그런데 다이어트는 공부와 병행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공부에만 우선 매진하기로 했었어. 그 결과 5, 6등급이었던 언니가 2등급으로 오르더니 2학년 때부터는 1등급으로 전교 1, 2등을 했어. 부모님 포함 가족 모두 조금 걱정했어. 갑자기 너무 사람이 변해서 나도 조금 무서웠어. 언니는 집이 마음이 놓인다고 야자도 신청 안 했고 독서실도 안 가고 방에서만 했어. 엄마가 어쩔 때는 죽었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문을 몰래 열어서 확인했었대. 어쨌든 결국 연세대 고려대 둘 다 합격. 듣자마자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무식하게 밥 한 숟가락만 먹으면서 요가, 헬스 병행. 부모님은 언니에 대한 신뢰도 100%를 향했기에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줬어. 그 당시 운동하기 전엔 살이 더 쪄서 거의 90, 80 후반 나갔을 거야. 한 달 만인가 60kg대에 진입하더라. 그 후 머리도 꾸미고 살 계속 빼고 피부도 좋고 하얘서 그런지 화장 조금만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 그렇게 학교 가서 과대도 하고 남친도 사귀더라. 남친 약간 눌린 서광준 같이 생겼는데 존잘. 지금은 전국 학과 관련된 대회들 상도 많이 받고 친구들 엄청 많고 좀 뭐랄까 힘든 사람들 입장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봉사 차원에서 심리 상담해주러 센터 같은 데 다니기도 하고 상담을 진짜 잘해줘. 친구들이 힘들 때도 많이 찾고 페북 보니까 생일 때 150명 정도가 축하글 남기더라. 지금은 살 더 빼서 167에 52, 3 나가는데 같이 목욕탕 갔다가 이젠 내가 자괴감이 들어. 과외도 얼마 안 하는데 한 달에 200 가까이 벌고 장난 아니더라. 보면서 역시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라는 걸 언니 보면서 느껴. 언니는 이제 두려울 게 없다고 하더라. 정말 무언가를 도전할 때도 마음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 그걸 꼭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유전자가 생성된 것 같았어. 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매우 힘들게 자란 케이스야.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나 갓난아기 때 순직하셨고 어머니도 그때쯤 돌아가셔서 난 어려서부터 고아였어. 그러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은 나 고아라고 뒤에서 욕하고 결국 나는 유치원 때부터 엄마 아빠 없다고 애들한테 왕따도 당했어. 시골이 짱나는 게 동네에 사람도 없고 학교도 하나밖에 없어서 유치원, 초, 중, 고 전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왕따 당했더니 학창시절 내내 왕따였어. 아 그리고 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장할아버지가 나 맡아주는 걸로 돼 있었었는데 이게 서류상만 그렇게 돼 있고 이 할배는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이 보험금이랑 나한테 매달 들어오는 돈만 다 처먹고 있었어. 그나마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보니 재산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죽기 전에 집은 내 명의로 옮겨놨는데 그 덕에 집은 이장한테 안 뺏기고 있었어. 나 같은 놈도 사람인지라 사춘기가 되니 같은 반에 반반하게 생긴 일진 여자애를 좋아하게 됐어. 나중에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여우였고 나는 찐따라 그것도 모르고 괜히 고백했다가 뺨 맞았어. 그리고 학교에 무서운 일진이 한 명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고아였지만 근데 얜 부모만 없지 물려받은 땅, 반반한 얼굴에 싸움, 공부도 잘하던 애라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르더라. 또 하필 얘랑 유딩 때 싸웠는데 그 덕에 초중고 학교 생활은 더욱 꼬여만 갔었어. 그때 자살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왕따 극복하려고 운동만 엄청나게 했는데 그냥 난 몸만 좋고 자신감 없는 찐따가 됐을 뿐이었어.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려서 뭐지? 싶어서 흔적을 쫓아가 보니 양아치가 마을 회관 앞에서 자기가 왕년에 특수부대 출신이었다고 맨날 허세 부리던 동네 아저씨를 엄청 패고 있는 거야. 이 X는 술을 먹은 건지 약을 한 건지 평소에 가끔 나타나 난동 부리던 외부 아저씨들이랑은 급이 달랐어. 주위에는 다른 아저씨들도 피떡이 돼서 골골대고 있었고 동네 아줌마들은 오메 어찌까 오메 오메 거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시골이라 경찰도 늦지. 근데 이 양아치가 날 보더니 갑자기 욕을 하면서 내 쪽으로 뛰어왔어. 진짜 아무리 찐따였어도 살기 위해 그랑 몸싸움을 했는데 근데 평소에 운동을 해서인지 그 양아치를 때려눕힐 수 있었어. 결국 경찰 와서 잡아가고 사건은 일단락됐는데 또 아줌마들의 영향인지 동네 사람들은 그제서야 태세 전환하고 나한테 잘하기 시작하더라. 학교 애들도 부모님의 영향인지 갑자기 다 사과하러 오더라고. 그 이후론 내가 원래 자신감 있다는 사람인 걸 깨닫고 아득바득 살아서 당시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자아이와 결혼까지 하고 살고 있어. 참고로 나 괴롭히던 그 일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탈선하더니 허구한 날 가출하고 사고치고 다니다가 내 뺨 때린 그 여우랑 애 생겨서 결혼했다더라.
먼지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그 많던 땅은 보이지도 않고 동네에 코딱지만한 집 하나 얻어서 처자식이랑 살더라고. 인생 진짜 모르는 거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초등학교 때는 전교 1, 2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 어머니는 도심에서 유치원과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고 아버지는 소형 아파트를 짓던 건설회사 대표이사였어. 우리 집은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더라도 동수저쯤은 되는 듯해 보였어. 근데 나의 풍족함은 불행하게도 태어난 후 정확히 10년 동안만의 행복이었지. 아버지의 건설회사 부도가 났고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린 나는 중학교 진학 후 공부와 인연을 놓았고 반에서 최하위권까지 내려갔었어. 담임이 아버지한테 일러서 귀가한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던 적도 있어. 그 후 어느 날 중학교 때 일진 녀석이 모범생한테 무슨 숙제 과제를 물어본다는 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그때 옆에 앉아있던 촉새 같은 일진 부하가 하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야, 이 공부 못해. 너보다 못할걸? 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촉새 같은 놈한테 의자를 내리치고 거의 반 죽여놨었어. 걔는 몰랐겠지만 그 옆에 일진이랑 나는 친한 관계였었거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존심을 긁은 작은 일은 내 작은 인생의 소소한 터닝포인트가 됐어. 처음으로 부정적이지만 목표가 생긴 거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서 꼴등에서 2등까지 올라가게 됐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당시 좋은 인문계 학교에 붙고 나선 다시금 목표를 잃고 공부는 담을 쌓고 지내서 반에서 거의 꼴등을 도맡아 하며 집에 가서 TV나 보고 친구들이랑 PC방, 노래방 가고 하던 정말 내실없던 놈이었어. 그렇게 별 의미 없이 고등학교를 또 중학교처럼 보냈다. 대학 수능 시험날까지 결국 나는 역시 아무런 준비도 안 했고 결국은 뻔하게도 전문대에 갔어. 그 후 그저 목적 없는 삶은 계속됐어. 학교 졸업할 때까지 홈플러스 캐셔, 연예인 매니저, 전단지 알바, 공장, PC방 알바, 유리 노가다, 피자 배달, 이벤트 회사 노가다 등등을 전전하다가 건실한 화장품 회사에 운 좋게 입사하게 되었는데 혼자만 2년째였던 나는 4년째들한테 역시 안 되더라. 집안은 여전히 반지하 원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족들을 패고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란 생각과 중학교 때 일진 따까리한테 욕을 먹은 충격으로 잠깐 목표를 가졌던 기억이 겹쳐지며 정신 차려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어. 그 이후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았고 결국 기술 하나로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이번 달 순수익을 계산해보니 1,300만원 벌었고 우리 집안 반지하도 근래에 탈출시켰어. 하다보니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았던 것도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보다 쉽다고 느꼈지만 목표가 없었으면 시도도 없이 그 쉽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야. 모두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보자. 화이팅!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야말로 망한 인생이었어. 아침에 학교 가서 점심때까지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이런 식이었어. 그 후 학교 끝나면 집에 칼같이 가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했어. 근데 고3이 되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슬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놀면서 말로는 에이 나 공부 안 해 이런 친구들도 뒤에서는 다 공부를 했었고 나만 진짜로 안 한 거였어. 내게 있어 공부는 비효율적인 존재였어. 책상에 앉아 하루 10시간 이상 문제지를 풀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좋은 대학교에 가고 넌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 대학교에 가면 충분히 놀 수 있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나중에 취직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 허나 내게 공부라는 건 재미가 없었어. 평생 단 하나도 쓸모가 없어 보이는 미분, 적분 같은 수학을 공부하고 웃기지도 않은 고전 시가나 문학을 읽고 내가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써진 시를 분석해서 도대체 어쩔 건데 그거 알면 인생에 도움이 되나? 먹고 산다는 건 돈을 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학교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었어.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버나 대학 안 가고 돈을 버나 받는 액수는 비슷비슷할 텐데 대학교 다니면서 학비 내고 생활비 쓰고 4년을 더 보내는 것보다 대학을 안 가고 곧바로 돈을 모으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어. 아니 이왕이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미리 돈을 번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3인데 공부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는 내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게임으로 돈을 벌어보자였어. 지금 보면 참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생각할 만한 발상이긴 해. 그래도 어릴 때부터 게임을 오래 해왔어서 그저 그런 장사꾼이 아닌 적당히 포션 제조하고 뭐 이것저것 건드려서 하루에 2-3시간만 게임을 해서 한 달에 100, 150만원의 현금을 만들 수 있었어. 고3 초반에 이런 돈을 번다는 게 뿌듯해서 반 친구들한테 나 던파로 한 달에 150씩 번다 이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 열심히 벌어 라며 벌레 보는 듯한 반응이었지. 그때 다짐한 게 한 달에 200, 300으로도 부족하고 최소 월천 정도는 벌어서
이 자식들이 비웃지 못하게 해줘야지 였어. 그러다 우연히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았고 노동소득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쫓기 시작했어. 시간을 적게 쓰면서 자동으로 돈이 나오게 하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나 돈이 있으면 돈을 벌어들인다는 마인드는 중고등학교 때 이미 메이플이나 던파 장사하면서 깨우쳤지. 나는 게임이나 인터넷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서 지혜를 얻었어. 그렇게 나는 수능 공부 대신 블로그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하루 종일 연구했고 처음 4개월간은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 당연히 수능 공부보다는 이게 재밌었기도 했고 방에서 공부 대신 컴퓨터를 할 때 부모님은 나를 포기한 자식이라고 하셨어.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처음엔 월 50, 60씩 수입이 나다가 수능이 끝나는 11월 달엔 월 수익이 300이 되더니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다음 달엔 600, 또 다음 달엔 800, 또 다음 달엔 1000만 원. 광고는 어떤 광고를 어떻게 노출시켜야 할지, 어떤 광고사에게 주는 광고가 제일 돈이 되는지, 서버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웹사이트 운영을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게 했더니 20살 겨울에는 한 달 수익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웃돌았어. 고등학교 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서 친구들에게 복수하자라고 다짐한 후 막상 1년 만에 저렇게 돈을 벌고 나니 친구들한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 그냥 정신병자 취급해버리길래 나중엔 그냥 돈 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 다들 소신 있는 삶을 살자. 화이팅!